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한국학원 대표 조기영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세게 쳐보실까요? 좋네요. 네. 이 시간 설명회는 양지고등학교 내신 학습 전략 설명회입니다. 저희가 오늘만 설명회가 6개 학교, 그러니까 밤 8시까지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7개 학교를 보고요. 저희는 사실 설명회를 연중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입시 전략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저희 학원 설명회 들어보신 학부모님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재원생 학부모님들 계신가요? 지금? 그래요? 네. 저희들이 이 설명회를 이렇게 자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입시 제도가 일반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좀 난해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이해를 하놓으니까 입시 제도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좀 혼란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이 입시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입시 전략을 미리미리 수립해 놓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입시 결과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우리가 간파를 해서 특히나 세종에서는 그런 설명에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앞장서서 해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신 학습 전략 설명회도 사실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의 첫 해입니다. 첫 세대고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게 있겠죠. 9등급제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1등급 받기는 쉬워진 것 같은데 1등급을 받아가지고 반기질 않아요. 더군다나 자칫해서 2등급을 받게 되면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결국 1등급을 받아도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평가받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생기부를 보지 않겠느냐. 결국은 내신과 학생부가 같이 병행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더 무거운 짐을 지금 지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교과 내용도 많이 달라져서 전에 비해서 고교 학점제 이전에 비해서 공부 과목이 훨씬 늘어나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전부 이제 감내를 해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미리미리 지난 작년 1년 동안 계속 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입시 제도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아마 지금 오늘 또 각 교과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양지고등학교의 내신 경향, 그다음에 교과별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나오셔서 설명해 드립니다. 저희 학원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희 학원은 2017년도 12월 28일에 와서 개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세종을 볼 때, 세종은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아주 신성도시이면서도 교육열이나 향학열이 높은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되고 DNA가 아주 우수한 그런 도시일 것이라 생각해서 내려왔었는데, 막상 와서 강의를 해보니까 의외로 우리 아이들은 신성도시 그런 젊은 도시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야말로 맑고 푸른 아이들이었습니다. 입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고, 뭐 이제 보니까 결국은 급조된 도시다 보니까 입시에 입막한 아이들을 현지에 두고 와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좀 입시와 먼 저학년 학생들, 또 고학년이라 할지라도 입시를 초월해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희보다 먼저 내려왔던 학원들이 또 몇 개월 만에, 몇 년 만에 철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됐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닌 것 같다. 서울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살펴보기에 참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곳인 것 같아서 설득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곳이다. 여기야말로 굉장히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곳일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앞장서 해보자 해서 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뜻을 함께 해주셔가지고 설명회부터 시작을 했고 강좌 구성을 최고가 아니면 하지 말자. 그래서 목동, 대치동에서 검증된 분들 또는 젊은 선생님들도 앞날이 촉망되는 스타 가능성이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면은 강의 영상을 통해서 또는 강의 구성한 콘텐츠들을 사전에 본격적인 시작을 통해서 강좌를 구성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와 직결되는 콘텐츠를 수도권 못지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학원에서 입시와 직결되는 콘텐츠, 즉 생기부 관리라든가 또는 각 무슨 인문 논술, 수리 논술 하면은 서울에 가서 대치동 가서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오셨었는데 언제 서울까지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겠어요. 인문 논술, 수리 논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함께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강좌를 열어보자 해서 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성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종은 이제 과거의 세종이 아닙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입시교육 현장이 급변하고 있다. 내신 경쟁이 거의 수도권 못지않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입시 실적도 매우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세종을 입시계에서는 별도의 하나의 학군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우수한 도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지금 매년 의대를 지금 발주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우수한 학생들이 이렇게 준비들을 하고 자라나고 있다. 이게 우리 학원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종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내신은 굉장히 치열하다. 그리고 양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내신이 치열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각 교과별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인사가 제한되어 있어서 간단히 마치고 이제 그 국어부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학원의 국어과 원장이시면서 입시전략 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고 양지고 국어과를 끌고 있는 조승국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남한국학원 국어과 원장이면서요. 입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 메가스터디에서 한 12년 동안 온라인 수업 국어 강의했고요. 여기는 한 6년 전에 한번 다시 와서 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입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입시 제도 쪽에 설명회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대입 체제가요 엄청나게 변한 겁니다. 올해부터 확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입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제일 처음 맞이하는 학년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이익을 받는 학년이 현 고1 학생들이죠. 아직 고교학점제가 완벽하게 정립이 안 됐어요. 2, 3년 지나야지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정립이 될 텐데 아직도 결정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렇다고 대비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뭐 많이 아시겠지만 가장 큰 변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변화는 내신이죠.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말은요, 내신의 변별력은 굉장히 약해진 겁니다. 많이 약해졌죠.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그 학생들은 9등급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내신이요, 내신만 가지고 그러니까 내신만 정말 훌륭하면 다른 거하고 다른 요소 전혀 상관없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교 학점제 내에서는요, 내신이 뭐 1.0이 나왔다, 한 번도 1등을 벗어난 적이 없다, 1.0이 나왔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예, 내신은요 기본입니다. 기본. 더 중요한 건 사실 내신은요, 예, 후순위가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순위는 수능입니다. 수능이 1순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2순위가 생기부예요. 그 다음에 3순위가 마지막이 내신이죠. 근데 내신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신은 무조건 2등급 이내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34%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1학년이 가장 중요한데 1학년 때 3등급, 3.0, 3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요 이제 서울권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1학년 때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2학년 때 정말 미친듯이 공부해서 어떻게든 만회해보겠다. 예,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기적도 일어날 수 없어요. 무조건 1학년 때 승부를 걸어야 돼요. 내신은 2등급. 그러면 2등급이 34%거든요. 대략 양기고가 물론 인원이 많이 줄었죠. 올해 많이 줄었는데 300명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약 한 100등? 전교 100등이에요. 3분의 1.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한 100명 가까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늘렸죠. 반발이 너무 심해서. 그럼 대략 한 250명 정도로 본다면 대략 한 85등 전교 90등 아무리 양보해도 전교 90등 안에는 반드시 1학년 때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냥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에 입학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자격만 부여된 거죠. 이걸로는 아무 변별력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과목 1학년 때 6과목이죠. 이제 공통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는데 공통국어, 공통수학, 영어, 그 다음에 공통과학, 공통사회, 그 다음에 한국사까지요. 6과목은 반드시 2등급 이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2등급을 맞지 못하면 3등급은 66%예요. 300명 기준으로 200등을 해도 3등급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권은 어디도 안 된다는 거죠. 2학년 때도 만회할 수 없고요. 3학년 성적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1학년, 2학년 성적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3학년은 수능 준비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학부모님들 중에 자녀분들 중학교 때 국어학원은 보냈다. 뭐 오랜 시간 꾸준히 보냈다. 거의 없을걸요. 근데 수학하고는 다 보내시잖아요. 예. 왜냐면 국어는요 중학생들 그냥 시험 때 잠깐 하면 그리고 벼락치기 하면 성적이 어느 정도 공부 좀 하는 학생이라면 나오죠. 예, 성적 나옵니다. 근데 국어는 불가능하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문과, 이과가 없지만 대학은 존재하잖아요. 대학은 문과 계열이 있고 그다음 이공계 계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과 계열 학생들은요 수능에서 뭐 내신도 그렇지만 수능에서 국어의 반영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과는 수학 반영률이 가장 높을 거고요. 예, 그래서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문과 계열은 국어 반영률이 수학과 같거나 국어가 약간 높습니다. 이공계는 당연히 수학이 살짝 높던가 국어보다 아니면 비슷하던가 해요. 다시 말해서 국어의 비중은요 매우 높습니다. 매우. 근데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가볍게 좀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이 없어서. 자, 중등국어하고 고등국어의 차이는요. 예, 시험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약 한 3배 정도 늘어날 거예요. 중학교에 비해서. 그런데 중학교 때는요. 배운 작품들만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지만 고등국어에 가면요. 외부 지문, 다시 말해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지문들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수능입니다. 수능. 예. 수능은요. 뭐 어머님들 수능을 봤겠지만 수능이라는 건 무조건 학생들이 알고 있는 작품, 배운 작품들은 출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모르는 작품만 출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운 작품을 가지고 문제를 내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그런 지문을 본인이 감상하고 분석해서 내신보다 월등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게 그게 수능이잖아요.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도 마찬가지 외부 지문이 들어가는 거죠.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겁니다. 수능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이 갈리는 거죠.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시험 범위는요. 어떤 고등학교는 요거밖에 안 되고 어떤 고등학교는 이렇게 시험 범위가 많은데 시험 범위는 큰 상관이 없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어렵습니다. 차라리 많은 게 낫죠.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근데 양기고는요. 범위가 적냐 많냐 중에서 작년 기준 몇 년 기준으로 본다면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은 학교입니다.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교과서도 올해 싹 바뀌는 겁니다. 전과목이 다 바뀌어요. 새로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양지고등학교의 고등학교 국어의 내용은요 이제 없는 거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과서가. 물론 나와 있겠지만 아직 배부를 안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이 담아 있는지는 아직 저희도 모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교과서를 받았겠죠. 그리고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내용들은 다 필요 없어요.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교과서 모든 과목이요. 대부분 양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세종시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전부 다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모의고사 형태라는 건 지문의 내용, 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내용으로 적용시키는 거죠. 그게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양지고등학교 7, 8잘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거 한번 프린트문을 참고하시면 될 텐데, 자 출제는요 교과서와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죠. 외부 지문은 알려주지 않은 내용이고요. 양기고등학교는 무조건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3월 중순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전체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가 이제 시험을 보겠죠. 그러면 그 모의고사도 전부 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양기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교과서 플러스 외부 지문, 학교에 다르지 않은 외부 지문, 그리고 3월에 보는 모의고사 전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교과서는 이건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학원에서도 배우고요. 그런데 요것들은 전부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별력은 외부 지문하고 모의고사에서 거의 변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범위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기를 이용한다는 건 전부 모의고사예요. 매우 어렵죠. 대부분 수능형 문제, 모의고사 수능형 문제를 출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없는데 없네요. 뭐가 어렵냐면요. 양기고는요 문법이 어렵습니다. 문법. 자, 1학년 때는 1학기, 2학기 두 번씩 4번의 시험이 있는데 4번의 시험이 모두 문법이 들어가요. 문법이 매우 어렵습니다. 뭐 다른 것이 쉽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문법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꽤 까다롭게 출제가 되죠. 그리고 문항수도 문법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양기고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데 지금 현재 겨울방학 때 문법을 반드시 학생들이 개념을 익혔어야 돼요. 근데 뭐 수학에 치이고 영어에 치이다 보니까 문법 준비가 안 됐죠. 문법 준비가 안 되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부터 매우 힘들 겁니다. 매우. 기본기 없으면요 문법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문법을 지금이라도 조금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국어 반드시 어떻게든요. 뭐 온라인이든 뭐든 국어 문법 개념을 익히고 들어와야지 좀 고생을 덜 할 겁니다. 문법 안 돼 있으면요 중간고사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건 뭐 작년 기준으로 적중 모의고사 형식을 한번 따온 거고요. 작년에 양기고 학생들 요게 2학기 중간고사 결과물인데요. 90점 넘고 이 정도면은요 상위 4%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상위 4% 학생들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의 시험에서 평균이요 50점대, 60점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국어뿐만이 아니고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평균이 50에서 60 사이에 거의 다 형성됩니다.
왜냐면 이게 9등급제였잖아요. 올해는 5등급제지만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는요 동점자를 없애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점으로 갈리기도 해요. 0.1, 0.2 차이로 등급이 갈립니다. 왜냐면 동점자가 많으면 등급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300명 기준으로 딱 11명 그러니까 33명만 1등급을 줘야 되는데 9등급제에서는 자 근데 만점짜리가 50명이 나왔다. 그럼 1등급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점자를 줄이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는요. 근데 이제 5등급제이기 때문에 그 난이도는요 조절이 되겠죠. 역시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비율을 초과하면 그 등급은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5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험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작년에 양규 같은 경우에는요 뭐 시험마다 좀 다르지만 어떨 때는 수학이 가장 어려웠고 어떨 때는 국어가 가장 어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평균을 내면은요 수학과 국어가 가장 어려운 시험 학교 중에 하나가 양주고입니다. 물론 영어도 어렵죠.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영어보다 국어, 수학이 상당히 어려운 학교입니다. 50점대 후반 60점대라고 했는데 작년으로 얘기하면요 50점이 안 된 게 3번이었어요. 50점 평균이 50점 넘은 게 1번, 50점 안 낸 게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다 어렵죠. 거기에서 어려운 몇 문제를 풀어주면 등급은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강의 교재고요. 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기고 반이 형성이 되겠죠. 지금 양기고 반이 형성돼 있지만 자, 어떻게 이제 관리가 들어가느냐. 무조건 학생들은요 핸드폰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고요. 그리고 수업은요 정각이 시작됩니다. 다른 쌤하고 저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5분이라도 늦으면 벌점입니다. 근데 뭐 단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유가 있어서 결석을 하거나 아니면 지각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저한테 문자로 이유까지 해서 문자로 좀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벌점이에요. 작년에 2명 아웃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죠. 벌점 누적돼서.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과제죠. 과제 미제출하면 벌점이 2점인데 과제 반드시 해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벌점제가 운영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모든 수업은 다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가요. 재복습하게 해놓죠. 우리 학원의 모든 선생님들은 전부 다 유튜브 운영을 해요. 그래서 강의 내용은 학생들이 다시 찾아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복습 반드시 해야 되겠죠. 이게 1일 레포트인데요. 오늘 어떤 수업이 있었고 태도가 어땠고 이게 모두 기재되는 겁니다. 본인들한테 매일매일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이 있는 날은 항상 가는 거죠. 만약에 오늘 첫 수업 했다 그러면 요 하나의 박스만 들어가겠죠. 다음 수업 그러면 이게 누적돼서 이렇게 갈 겁니다. 3주 차에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계속 누적돼서 가는 거고요. 한 달 지나면 전체 내용의 레포트를 다시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씁니다. 저는 벌점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태도가 있는데 매우 좋다, 나쁘다 이거 좀 그렇잖아요. 걱정된다. 그래서 걱정된다는 게 좀 많이 좀 체크가 돼 있으면 공부 전혀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고 매우 안 좋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해요. 걱정된다. 그리고 왜 걱정되는지 그 이유도 다 본인들이 알 수 있게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은 다 영상 녹화로 유튜브에 올리는 거고요. 1년 후에 한 달 후에는 월간 레포트라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 그리고 학습 태도 모든 걸 다 안내해 드리죠. 그리고 여기 지금 기재를 안 했는데 클리닉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토요일날 또는 일요일날 반드시 클리닉에 참석을 해야 돼요. 클리닉을 활용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클리닉 시간에는요 본 수업에는 내신 진도 빼기 바쁘고요. 클리닉 때는 그 외부 지문, 그러니까 수능이죠. 그 외부 지문을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나갈 것이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아무래도 성적은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닉을 무조건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말씀드릴 게 많은데 시간상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꼭 국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입시 제도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런 게 궁금하시면 유튜브 찾지 마시고요. 유튜브 상업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내용이 정말 많아요. 저도 많이 보는데 그러지 말고요. 학원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요. 국어적인 문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에 문의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국어 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어 잘 들으셨어요? 국어 문제 없겠죠? 국어가 중학교 때 국어가 됩니다. 국어하고 우리 학원은 국어하고 영어는 교과서가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학원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어하고 영어는 출판사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수학이나 과학은 출판사가 달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과학은 저희가 학교별로 편을 편성해서 양지고등학교 국어는 조승구 원장님하고 안희원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반응 이렇게 강좌를 연구하고 계시고, 영어는 유승엽 선생님하고 안재영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설명회는 오늘 뭐 이렇게들 들어오시지만 그 안 들어오는 선생님들은 또 다른 학교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학교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학교, 세 학교를 만들어서 다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수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김형남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과 김영남 강사라고 합니다. 네. 자, 양지고 내신 전략 설명에 드리고 싶은데 제일 먼저 이제 설명드릴 게 중등 수학이랑 고등 수학이 어느 정도 다르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중등 수학이랑 고등 수학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학습량 그리고 난이도, 시험 문제 스타일까지 전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중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범위가 중단원 4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시험의 목적 자체가 이 친구들이 고등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를 어느 정도 닦았느냐, 충실하게 이해를 했느냐 정도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스타일이요. 각 단원에서 이 단원에서 너 얼마만큼 이해했어? 공식은 전부 다 알고 있니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각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단원별로 연계는 다소 약한 편입니다. 자, 근데 그에 반해서요, 고등수학은 시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중단원 10개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등수학에 비해서 범위가 벌써 2배가 넘죠, 대략. 자, 그리고 시험의 목적이 아예 다릅니다. 학생들을 등수로 채워가지고 석차를 매겨서 등급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상위권들을 어떻게 변별력을 줘가지고 1등부터 12등까지, 1등부터 20등까지 매길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이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런 고난이도 문제들이요, 단원별, 학기별 연계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예시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양지중 기말고사에 나와 있는 2차 함수 관련된 문제거든요. 2차 함수 관련된 문제가 있고, 양지고 1학년 중간고사에 이 2차 함수랑 완전히 유사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는데, 보시면은 양지중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 길이부터 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고 물어보는 게 단편적으로 너 2차 함수를 잘 이해했느냐? 그러면 2차 함수를 어떻게 식을 잘 고쳐서 저기 있는 조건들을 따질 것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가 조건을 하나를 이해를 하는데 2차 함수 딱 하나가 쓰이고요. 보시면 지금 문제가 보기 가 나가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질문도 다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15번 문제를 아이들이 맞추기 위해서는 2차 함수의 최대체수 잘 이해했어? 그래? 그러면은 일단 가 조건을 해석해봐. 그러면은 나에서 너 식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다룰 거야? 인수분해 잘 알고 있니? 그러면 가나 해석 잘했으면 이제 답을 적어야 되는데 답 적을 때는 나머지 정리 제대로 공부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총 3개의 단원이 지금 들어있죠? 한 문항에. 자, 다른 문제, 같은 해에 나왔던 다른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15번 다음에 17번 문제 딱 보면요. 가에 있는 거, 나에 있는 거 다가 제가 소단원 제목까지 다 넣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1단원에 나와 있는 방식의 연산이고요. 나는 2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다는 6단원에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한 단원 내에 우리 중간고사 범위가 보통 6개 단원 정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중단원. 이제 대단원으로 치면은 2개 정도, 그리고 중단원 10개 정도 하면은 이제 책 진도로 봤을 때 6개 단원 정도 나오는데 시험 범위 제일 첫 번째 있는 내용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합쳐서요. 자, 그러면 이런 문항들이 2개밖에 없느냐 하면은 아니고요.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문항들이 이 여러 단원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단원별, 학기별 또는 학년별 연계가 굉장히 강력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고 분량도 너무 많아졌고요. 시험도 어려워졌는데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개념 학습하고요. 공식 정리 정확하게 이해하고 유형별 문제 풀이하고 평가 받으면 되죠. 근데 이걸 안 하는 학원이 있습니까? 안 하는 데가 없죠. 안 하는 데가 없고 중학교 때도 이거를 그대로 했고 그대로 하더니 아이들이 점수가 나오던데요. 또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전체적인 틀은 고등학교, 중학교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개념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량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외우기는 힘듭니다. 전부 다 외우기 힘들다면은 이 개념은 시험에 꼭 암기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 개념은 너희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외우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딱딱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야 애들은 외울 건 외우고 이해해야 되는 건 이해하고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내용 나와 있는 거를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거를 그대로 들고 온 거거든요. 글씨가 그렇게 예쁘진 않긴 한데 보시면은 저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사실 이 책에서는요 외우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암기하지 말라고 적어놨어요. 아이들한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식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해가지고 이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너희는 딱 이것만 골라 먹어. 나머지는 다 버려. 이렇게 정해줘야 아이들이 골라 먹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텍스트로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모든 책들이 여시적인 책들이 텍스트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읽고 아이들이 바로 이해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내용은 이런 거고 3번 내용은 이건데 이거에 대한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면은 그냥 텍스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거구나. 문제 풀 때는 이 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에 빨간 색깔 밑줄 친 것만 사용하면 되는구나. 1번, 2번은 그거에 대한 기초공사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유형별 문제풀이인데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시중교재를 사면은 해설집 요즘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럼 그 해설집 보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잘 나오냐 하면은 다 잘 나온다면은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친구들에게 아이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직접 문제를 풀이하면서 너희 이거 보면서 첫 번째 거 밑줄 안 칠 거야? 이렇게 시작 안 할 거야? 이렇게 썼는데 차수 비교 안 해볼 거야? 하면서 제가 직접 풀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해설은요, 제가 읽어주는 거나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거나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리고 요새 AI 잘 나오잖아요. 저보다 좋은 목소리를 읽어주는 해설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특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적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 색깔은 제 그냥 기본 풀이고요. 설명을 먼저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풀 것 같은데요 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시작했는지를 다른 색깔로 표시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 문제에서 풀이법에서 풀이법만 아는 게 아니라 이 풀이에서 내용을 이걸 알아야 돼요. 순서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면은 해설집을 읽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풀이가 다 끝났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평가가 될 것인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이제 시험을 매주 보고 있습니다. 매주 보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념이 하나만 나오는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들이요 여러 단원들이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어떤 학생이 3단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3단원이 조금 어려웠다. 그러면은 반드시 4단원, 5단원, 6단원에서 발목을 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점이 생긴다거나 아이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즉각 찾아가지고 너 이거 잘 안 돼 있는데, 너 이거 잘하고 있네, 이거는 안 돼 있는데, 공식 안 외웠는데, 이거를 바로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6단원 할 때쯤에 선생님 저 사실 3단원이 어려웠어요, 4단원이 어려웠어요 하면은 그때 가서는 맞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실시를 하는데 매주 실시하고 진도 전체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매주 시험을 본다는 게 점수가 나오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그리고 전범위로 보다 보니까 최근에 공부한 거는 좀 기억나지만 우리 아이들 책 보면 아시잖아요. 6단원 공부할 때쯤에 1단원 내용 질문하면 아이들 대부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체 범위로 보게 되면은 계속 점검을 할 수 있겠죠. 전체 부분 점검하면서 4단원까지 시험 범위가 나왔는데 1, 2단원에서 빵꾸가 났다, 구멍이 났다 하면은 거기를 이제 제가 메꿔주려고 최대한 빨리 메꿔주려고 주간 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점수가 예를 들어서 60점이 나왔다고 하면은 너 60점 나왔네? 그럼 남은 문제들, 틀린 문제들 고쳐와, 오답 노트 해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집에서도 책 가지고 테스트 봐서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너 공식을 안 해온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너 공식을 안 해온 게 아니라 전개하는 방법을 몰라. 그리고 시험 칠 때 시간 40분 줬는데 1번부터 10분까지 푸는데 왜 30분이나 소모해? 시간 관리 안 돼.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줘야 아이들은 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은 그거로 인해서 내가 뭘 해야지를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그냥 점수가 낮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 복습해야 돼, 숙제 열심히 해, 오답 노트 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냥 어렵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거를 제가 정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게 평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부는 개념 설명하고 유형풀이 끝나고 그 다음에 평가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수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학습은 예제풀이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친구들 숙제풀이 한 거 안 되는 거 제가 체크를 해주고요. 이제 주간평가를 실시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매일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개인 질문이 있더라 하면은 그거를 4시간 받고 있습니다. 매일 12시 이전에 질문하면 언제든지 답변을 주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업이 주간에 월요일하고 토요일날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월요일하고 토요일 간격이 굉장히 길죠. 그러면은 숙제를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했다고 하면은 토요일날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그냥 모른 채로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받는 거와 그와 풀이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매일 진행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부산에서 지금 수업을 하다가 이번에 세종으로 올라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말투에서 이미 티가 좀 난다 그죠? 사투리가 좀 티가 나는데 이제 올라와서 아이들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해보니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부산에서 했던 이 수업 방식이랑 세종이랑 조금 다른데 이거를 저는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수업 이제 시간표를 마련을 했는데 주로 6시간 수업입니다. 좀 길어요. 좀 긴데 그만큼 아이들 학습 관리에 대한 시간이 많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도 수업 말고 아이들 시험 치는 시간 1시간, 풀이 시간 30분, 그리고 피드백 시간 30분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끝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아이들이 고등수학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아마 처음에 인식이 처음 시험 쳐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인식을 첫 시험을 이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학 잘 들으셨어요? 수학 문제 없겠죠, 그죠? 수학은 이제 입시에서 변별의 초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학 점수가 생각대로 안 나오게 되면은 생각했던 대학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수학은 너무 중요하다. 수학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어서 이제 과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최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한국학원 과학강사 최혁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 학력 이력이어서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바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양직을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과학, 탐구 영역이 이번에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뀐 영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제가 제 1학년 어머님과 통화를 했을 때 좀 많이 물어보시는 거여서 제가 좀 이 코너를 넣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물화생지 1, 2는 이제 폐지가 되었고요. 이제 변경 후를 보시면은 저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현재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갈 건데 저희 물화생지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이제 각 영역에서 이제 과목이 3가지씩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이 물화생지 1, 2 총 8개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됐었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야 될 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빨리 꿈을 찾아야 되고 더 빨리 학과를 찾아야 더 완벽하게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추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으로 강사를 시작했을 때는 이 추과목이 상대평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양도 너무 많고 난이도도 어려웠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학원에 이제 아이들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과목인데 근데 현재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까지 1학년이 아니라 2학년 친구들까지는 절대평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시험 같은 거를 봤을 때 이제 시험지도 사실은 미리 주는 학교도 있고 여기서 숫자만 바꿔서 출제할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목이 2가지 교과목으로 끊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제일 크게 바뀐 거는 또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의 공부해야 되는 양도 늘어나게 되었고 그다음에 과목의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완전 뼈까지 이공계인 친구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는 요즘 시대에서 문과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라면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이런 교육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물화생지 1, 2의 수능은 폐지가 되었고요. 이제 통합과 1, 2로 이제 수능 바뀐 거 다들 아시죠, 어머니?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배점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6모쯤에 이제 그 교육부에서 알려준다 그랬는데 이미 다 떴고요. 제가 좀 알려드리면 저희 기존에는 저희 과학탐구 영역이 20문항이었었고 이제 변경 후를 보시면 변경 후는 저희가 원래 문항수를 30문항까지 늘릴 예정이었으나 30문항까지 늘리지 않았고 25문항으로 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학생들보다 5문항을 더 풀어야 되는 이제 시험지로 바뀌게 되었고 그다음에 크게 바뀐 게 두 번째로 배점인데 기존 배점 같은 경우는 2점짜리와 3점짜리 이렇게 두 가지 배점이 있고요. 변경 후는 1.5점, 2점, 2.5점 이렇게 세 가지 배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배점이 뭐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사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소수점이 들어가는 모든 과목 중에서 소수점이 들어가는 과목은 저희 과학탐구가 처음이고 그다음에 100점도 수학처럼 3개로 됐다는 소리는 이제 변별력을 더 키우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을 푸는 시간도 저희 탐구가 OMR 체킹까지 포함해서 30분 근데 저희가 이제 변경 후에는 40분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10분 늘었는데 5문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문항에 대한 난이도 또한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3년 공부하고 수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 때 선행하면 한 4년 공부하고 수능을 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그걸 예측을 못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5문제 이거 늘어나는 거를 저희가 좀 난이도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선택 과목인데 이 선택 과목 편제표 다들 받으셨을 겁니다. 이 편제표 이제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집에 가셔서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탐구 과목 선생님들은 이 편제표를 굉장히 이제 예민하고 꼼꼼하게 이제 지켜보는 타입 중에 한 과목인데 왜냐하면 국영수는 크게 선택할 게 없지만 저희 과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해야 되는 폭이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제가 좀 알려드리면 일단 첫 번째 저희 과학은 더 이상 연간서라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학기서로 끊어서 갔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의 양지고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물화생지 1을 보통 3개를 선택을 해서 1년 동안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2학년 1학기 때 이 4가지 과목 중에서 3개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3+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보통 20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탐 3개, 사탐 하나를 띄워가지고 이제 보통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뀐 게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인데 이게 이제 2과목이었던 게 2번으로 쪼개졌고 이제 양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사실 위에서 좀 내려온 것들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위라고 하면 이제 좀 대학 과정, 1학년 과정이 좀 내려와서 이 양을 좀 채운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재고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3학년 2학기 때 융합과학 탐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탐구 과목이 사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나 이제 3학년 1학기에 보통 들어가는데 우리 양재고는 3학년 2학기 때 심지어 4타임이나 들어가는 걸 보아하면 제 생각인데 아마 이거는 그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을 한번 서머리를 해주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융합 선택 과목은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 재량이에요. 교과서를 나가도 되고 아니면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나가도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다음 제가 밑에 넣어오는 거는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 뭐 고급 물리학 이게 사실 일반 물리입니다. 대학 일반 물리고 고급 화학 일반 화학 고급 생명과학 일반 생물학 이런 약간 느낌인데 이거를 3학년 1학기 때 선택할 친구가 과연 있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밑에다 빼놨고 보편적인 과목은 위에 있는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저희 통합과학 원이 일주일에 4타임입니다. 이제 학교를 가시면 아시겠지만 국영수는 3타임일 거예요. 근데 저희 과학 같은 경우는 4타임이고 여기 탐구 실험 과목까지 있으니까 이제 일주일에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타임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1학년 편제표예요. 이거 보시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대평가고 이 융합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학년 1학기 때 우리 애가 공통국어 1학기 때 뭐 3타임, 뭐 수학 3타임, 영어 3타임, 과학 4타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쫙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문과 성향을 가진 친구라면 사회 보통 3개, 그다음에 과탐에서 하나, 보통 생지를 선택을 많이 하겠죠.
그다음에 저희 이공계 학생이라면 물화생지 중에서 3개를 선택하고 보통 4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2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다음 바로 시험 유형을 분석드릴 건데 저희 양지고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학기도 그렇고 2학기도 그렇고 중간고사가 매우 쉬웠습니다. 이 세종에 있는 모든 학교 중에 너무 쉬웠고 더군다나 1학년 그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100점이 20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쉬웠던 시험지. 이 말은즉슨 기말고사가 매우 어려웠고 사실 이 세종 지역에 좀 어려운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몇 개 학교보다도 기말고사만 따졌을 때는 우리 양지고가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이 기말고사가 뭐가 애들이 두려워하냐면 첫 번째 중간고사는 사실 애들이 대비를 많이 해옵니다. 겨울방학, 그다음에 여름방학 이때 공부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중간고사 범위를. 근데 이제 보통 기말고사 범위까지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 넘어가는 텀이 일단 첫 번째 짧습니다. 이제 한 5주에서 6주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이때 애들이 뭐가 문제냐면 수행평가도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근데 우리 과학 양 같은 경우는 또 기말고사에 역학적 시스템이 들어가요. 이제 어려운 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점수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학교 시험 문제도 우리 양지고는 어려웠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겨울방학 때 역학까지는 꼭 공부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물리 시험 문제는 우리 양지고가 좀 어려운 편에 들어가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줘도 좀 될 문제를 도표나 아니면 문장으로만 준 다음에 애들 보고 생각하게끔 하는 추론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애들이 진짜 많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생명과학입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있는 생명과학 내용은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시험 유형 자체를 보면 다른 학교는 매우 간단한데 우리 양지고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는 제가 지금 생명과학을 수능까지도 가르치고 있는 강사인데 저희 고3 생명과학 원 생태계 파트에서 들어가 있는 그래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지구과학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은 더 어려운 편입니다. 엄청나게 어렵진 않지만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기후변화 파트는 이미 학교에서 2학년 내용까지 다 가르쳤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시험 문제가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지고를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중간고사는 좀 매우 쉬웠지만 기말고사가 매우 어려웠었고 둘 다. 그래서 이 기말고사 대비를 좀 잘 해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제 강의 스타일인데 저는 사실은 여기 지금 제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판서 수업을 좀 지향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좀 매우 어려워하는 킬러 파트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이제 한판 정리라고 해서 시험 대비 때 제가 깔끔하게 필기를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는 형태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저희가 킬러 문제로 배웠던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 유형으로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투과목까지 가르치고 있는 강사여서 아마 제가 감히 얘기하건데 아마 세종 지역의 투과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저는 현재 투과목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제 자체 교재입니다. 제 명분과학이라고 해서 제 개념서인데 저희 부모님들께서 이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과학 강사들한테 이제 완자나 오토처럼 유명한 PDF 파일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거를 컨트롤 CV에서 어머니 이거 저희 자체 교재예요 하면 사실 저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그거 들여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 개념서는 100% 타이핑을 쳐서 좀 오타가 좀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그것만 빼면은 사실 고등학교 2, 3학년에 들어가 있는 물화생지 내용까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다 넣어놨고요. 실제로 여기 제가 넣어놓은 자료를 보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은 아닙니다. 이건 사실 고2 물리 역학 파트이고요. 근데 여기까지 해야 안전하게 2등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1등급은 아니고 2등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썬팁이라고 해서 제 암기집인데 저희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장 애들 들고 다니면서 많이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기 때부터 만들었던 새끼 간호 때부터 만들었던 자료인데 소단어 한 개마다 딱 깔끔하게 한 페이지 안에 끝나서 이제 시험 대비 때 이거 블랭크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괄호를 채워서 시험을 보는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교재는 저희 과학 천재라고 해서
저희 한 시험 대비 때 최소한 한 1000문제는 틀리겠다. 그래서 천재를 만들겠다. 약간 이런 언어 유희로 만든 교재고요.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특히 1학년 중간고사 처음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그만두는 친구들도 꼭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버티면 기말고사 때는 쌤 과학 천재 빨리 일주일만 더 빨리 주시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되게 제가 좀 세종지역에 있는 기출문제를 바꿔서 내기도 하고 이제 강남 3구에 있는 지역 이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넣는 교재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되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제 수강 후기여서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들 진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과학 선생님 모델 같지 않아요? 제가 모델 같다고 그러면 안 믿으시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 과학 선생님이 모델 같기도 하고 실력이 좋으십니다. 정말 열정도 있으시고 몸값이 꽤 나가는 모델입니다. 과학은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그 공부 양이 더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과학이 더 싫으면 문과를 선택하면 이렇게 1학년 때 통과만 하고 피해갈 수 있었는데 지금 문과로 가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은 과목들이 하나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은 과학 선생님은 양지고등학교는 체육 선생님이 맡으십니다. 아까 수학 선생님은 그레이드별로 그냥 편성하기 때문에 학교와 무관하게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나누어서 테스트를 본 다음에 그 그레이드에 이렇게 반이 분산된 나가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서 영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유승엽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가지만 설명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거, 이제 영어가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교과서도 바뀌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고등부 시험 세 가지죠. 일단 범위가 중학교 거하고 많이 다르죠. 범위가 다르다. 일단 기본적으로 범위가 다르고 유형이라는 게 중학교에서는 수능 유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수능이라는 유형으로 문제가 바뀌어서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등급을 나눠야 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킬러 문항이라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요 두 가지만 설명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단어 실력입니다. 단어 실력. 단어가 어떤 걸 말하냐면 범위가 원문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단어가 바뀐다. 그럼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이따가 뒤에서 한번 보시고요. 둘째는 문제는 내가 아는 문제예요.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다 공개된 시험지이기 때문에 문제는 다 알죠. 당연히 다 알죠. 근데 그 안에서 새롭게 풀어야 되는 선택지 때문에 문제가 틀립니다. 그걸 내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교과서 문제였는데 되게 쉬워요. 쉬웠는데 왜 틀리느냐? 원래 C번에 S 붙어 있었어요. 근데 조동사 하나 집어넣으면 원형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단순하게 암기한 것대로 가면은 이거 다음 중 틀린 부분을 모두 고르시오 이러면 이게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살짝 바꿨죠. 그러니까 이런 변형이 조금 학습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문 암기로만으로는 특히나 양지고는 전부 다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택지에 이건 다 범위가 공개된 범위 문제입니다. 근데 시험장을 들어가서 보면 출제된 부분 A, B, C, D, E는 내가 봤던 단어가 아닌 거예요. 수많은 동의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자친구면 애인으로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죠? 생일이면 출생연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단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상 다른 단어 다 알아도 막상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어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원문을 학교에 있는 C반의 원문 문장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바꾸는 유형이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5개지 선택지 중에 하나 빼고 다 바꿔놓습니다. 이런 유형.
그러면 내가 전체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암기하고 간 친구가 이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럼 알면서도 틀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다.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크리스는 알았는데 학생들이 드미니시는 모를 수 있거든요. 그죠? 고르다는 아는데 나미네이트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의 학습의 폭이 굉장히 넓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동의어 공부 많이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원문 전체를 변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었던 문장, 그러니까 원래 모의고사 시험 문제도 발췌록입니다. 발췌록. 그러면 그 발췌록의 원문에서 앞뒤를 붙여서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문 전체를 변형시킬 수도 있다. 원문에 없었던 문장을 추가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 학생들은 지문 나머지 건 다 하는데 얘만 딱 모르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여기 위에 빨간색 위에 있는 부분은 시험 범위 공개된 범위예요. 근데 시험장을 들어가면 여기는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 일치 불일치가 수능 시험지에서 가장 쉬운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내용 일치 불일치가 내신으로 들어가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내용 일치 불일치가 한글로 돼 있고 내신에서는 내용 일치 불일치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시험장을 가시면 이거는 다 아는데 이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길이가 한번 비교를 살짝 해보셔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길이 한번 보세요. 원문에 대비해서 시험장에 가서 직접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해요. 아니 이해가 안 가시지 않았어요? 28문제 나오는데 50분에 그죠? 그러면 수능 문제보다 적거든요. 근데도 시간이 부족해. 왜 그럴까요? 이거 범위 다 나온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서술형 뒤에 있으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생겨요. 시간에 쫓겨서.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에 양지호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제 1학년 선생님의 담당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블라인드 외부 지문이 들어가요. 이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런 상황에서 두 문제, 세 문제만 12점 정도만 넣어도 학생들한테 시간 조절에 치명타입니다. 특히나 앞부분에 출제하면 거기서 확 막혀버려요. 자기는 막 외우고 들어갔는데 처음 보는 지문 보면 확 막혀요. 그리고 나서 이미 정신 차렸을 때는 시간이 이미 막 20분씩 흘러있죠. 그럼 이제 당황하니까 가면서 뒤로 가면서 찍습니다. 알던 글도 막 안 읽혀요. 분명히 아는 건데 읽으니까 안 읽혀.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또 있는 대로 다 고르시네. 애들이 그러다가 뒤에서 서술형 순도 못 대고 선생님 시험 끝나면 집에 가서 본다고. 몰라. 말하지 마. 너 밤새고 공부했잖아. 몰라. 그러니까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거 출제 이거 교과서 문제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끼하고 거북이 얘기하시죠. 이제 토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부지런했어야 했다. 이게 원문이에요. 근데 부지런이 없어요. 뭐를 냈기 때문에? 자만을 넣었어요. 그러면 부지런했어야 했다는 수학에서 배우셨죠? A가 B이면 그죠? not B도 not A잖아요. 이거 대우 관계잖아요. 이거를 우리 인문학에서는 환질추론이라고 해요. 착하게 살다를 다 not을 붙이면 똑같죠. 나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요지가 착하게 부지런했어야 했다예요. 부지런했다. 그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오버컨피던스 써놨거든요. 그럼 뭘로 바꾸는 소리예요? 자만하면 안 됐다로 바꿔요. 그러면 원래 정답 교과서에서는 should have pp를 써놓은 건데 문제에서는 should not이죠. 하면 안 됐었다고 써요. 이 정도의 논리 공부는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정말로 등급이 안 나눠질 때는 블라인드 왼쪽으로 냅니다. 근데 그거를 서술형으로 내요. 이게 이제 실제로 2학기 기말고사 때 등급이 하도 안 나눠지니까 그냥 보상 지문 첫 번째 단어가 철자가 한 20개 되죠. 이거를 서술형 첫 문제로 내거든요. 그럼 서술형 첫 문제가 27번 중에 보통 6, 7번 다음에 있어요. 이걸 보자마자 학생이 무슨 생각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시간 다 까먹는 거예요. 어차피 등급이 나누는 게 목적이니까. 점수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일단은 자체 교재. 일단 학생들이 좀 짧아야 됩니다. 수업이. 대신에
100% 이해할 수 있게 예, 제가 이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학생들이 반복을 하고 칠판에서 필기한 거에 대한 노트 정리를 이렇게 사진으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라이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재 만드는 거. 교재 만드는 것은 당연히 제가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서 만든 겁니다. 이걸 이제 가끔 부모님이나 학부모님 보시고 시중교재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중교재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만들고 원어민 검수 시켜가지고 저희 서울에 있는 제 친구들과 연구소를 통해서 교재가 나옵니다. 세운기의 출판사입니다. 일단 분석이 됐기 때문에 교재가 가능한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양지실과 모여서 제가 직접 출제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정답률은 꽤 높은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적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많이 풀리는 것도 많이 풀리는 거지만 나올 만한 것들을 많이 제가 출제해서 직접 출제해서 시험지 만들어서 양지실감 모의고사 이렇게 만들고요.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라인드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2번 봅니다, 학생들을. 그리고 클리닉 한 번 해요. 이 안에 블라인드 외부 지문까지 다 준비시켜줄 수는 없어요. 시험에 꼭 나올 만한 것들 핵심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잡아주지만 학생들의 기본 실력은 우리가 이제 영어라는 것이 국어로 치면 비문학 논설문이잖아요. 그러면 국어 비문학 논설문 국어 분야 잘 하려면 책 읽으라 그러죠. 영어는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 집에서 책을 읽히시나요? 아니면 뭐 뉴욕타임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유형에 맞게 뭔가를 읽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읽을 거라면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으로 입자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한 세트입니다. 이게 일주일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 어휘 테스트 30개, 어법 10문장, 구문 해석 10문장, 독해 4문장. 이거는 그냥 외부 지문을 책을 읽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막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책 읽어. 책 읽으면 좋아져. 너무 무책임하니까. 그래서 유형에 맞춰서 제가 주간지를 학습지를 만듭니다. 이제 학생들도 다 의지는 있지만 누군가는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 지켜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숙제 검사도 좀 해줘야 되고 저 혼자 할 수 없어서 조교 선생님 3명하고 같이 합니다. A반, B반, 성취반, 도전반 했는데 한쪽은 조금 그래도 그죠? 약간은 점수들을 좀 나눠주는 게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좀 나눠놨고요. 성적 관리는 모든 학생의 성적은 제가 100TB가 있거든요. 저희 그 구글 드라이브에. 그래서 거기에 모든 학생들의 성적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저희가 이제 뭐 진짜 35개월, 3년 다닌 친구도 있어요. 3년씩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 조교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연차별로 아니라 시험 본 당일날 문자, 그 다음에 월간 리포트. 자, 이제 결과는 이제 보통 이렇습니다. 뭐 잘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1등급이 여기 300명 기준으로 하면은 12명이었어요. 13등 2등급이죠. 2등급 초반 정조 30등 안에 들어가는 애가 이번 제 조교 중에 한 명이 바뀌는데 왜 바뀌느냐? 처음에 충남대 생명공학과 쓰면 붙을 줄 알았거든요. 떨어졌어요. 2등급 초예요. 그게 작년 기준이에요. 올해 2등급은 몇 등이에요? 70등이 넘어갈걸요. 한 35%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 2등급하고 지금 2등급하고 완전히 달라요. 3등급 학교에 100명이 넘습니다. 그럼 대학교 정원이 갑자기 2배 늘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학교가 갑자기 하나가 더 지어지나? 그럴 수 없잖아요. 정원은 그대로인데 등급만 많아지는 거야. 아니, 등급 인원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숫자하고 이제 학년들은 이제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그냥 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필수죠. 충분 조건은 아니죠.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졸업생 많이 냈고요. 이번에도 이제 뭐 아무튼 좋은 데 많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학생들의 공부법은 제가 제 블로그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다를 와셔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설명 들으셨겠지만 핵심은 그거잖아요. 선택이 있다 없다. 저희들은 선택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뭐 화작을 하니 엄매를 하니 무슨 뭐 미적을 하니 뭐 이런 거 없어요. 다 공통이에요. 그죠? 영어 예전에는 내신 있었고 정시 파이터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없어요. 내신만 갖고 갈 수 있는 대학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대가 발표했죠. 정시도 내신 20% 반영하겠다고.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가 바꾸면 대부분 다 따라가요. 그 저저번 주에 발표했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 하라는 소리냐? 내신은 잘 생각해 보시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예요. 내신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한 달 대비하니까 1년에 딱 4, 5개월 공부합니다. 그러면 7개월이 남아요, 사실은. 그 7개월 동안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공부를 5개월 하고 그 다음에 무작위 범위로 하는 수능 공부하라는 소리입니다. 7개월 동안.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선생님들이 그걸 좀 신경 써줘야 되죠. 수능도 내신하고 똑같이 문제 출제 코드가 존재해요. 그걸 가지고 패턴을 분석하면 시험지가 나옵니다. 저는 수능 시험지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정시반은 제가 다 전체를 다 담당해요. 마찬가지로 1학년, 2학년 내신만 하시더라도 수능도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수능과 마찬가지 제가 직접 출제하고 직접 강의합니다. 그래서 3년 플랜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역시 그래서 1학년 저희 반은 1학년이 중3 6월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1학년 선행반 아까 말씀드린 주간지는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신 분은 8번 먼저 띄고 출발하는 거죠. 고2, 고3 시중 교재가 아니고 다 재교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재교재입니다. 시중 교재 아니고요. 프리윈터 11월, 윈터 1월, 2월 2학년 1월, 2월 이제 방학 때 당연히 특강을 좀 해야겠죠. 영문법을. 그 다음에 고2 정시반 1월, 2월 3학년 1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그 중에 1학년 이번에 오시면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되실 거고요. 수업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잘 들으셨죠? 영어도 문제 없겠죠, 그죠? 이제 우리 세종에서는 대학을 무난하게 가는 방법이 수시입니다. 수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수시로 가기 위해서는 교과,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현행 5등급 체제에서는 교과만 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생기부, 학생부가 또 병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부도 분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물리적으로 한계가 없다면은 선거에서 입시 제도 분석이라든가 전략을 함께 이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사실 이렇게 내신만 분리돼서 하기도 시간이 벅차서 특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기부 관련해서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별도로 설명회가 또 한번 개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에 또 올릴 테니까 그때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그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작성해서 이따 나가실 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저희 입시 전략 연구소가 상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회 때마다 마지막에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저는 학원에서 주로 F부모님들에게 학생들을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서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려져요. 거의 100% 가까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들의 영향을 아주 밀접하게 받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입시가 이제 임박해지고 여러 가지로 긴장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무차별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공부를 하나같이 상담을 하려면 좋은 성적을 받기 싫어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들한테 인정받고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일수록 너무너무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입시 기간을 보면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 뭐 5학년도 됐다고 그러면 2년 하면은 8년 되잖아요. 요즘 뭐 강산이 빨리 변해서 뭐 5년에 한 번씩 변한다는데 거의 2번 변하잖아요. 이 긴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떤 입시에 매달려서 그 부모님들에게 그런 어떤 자기 그 책무를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감, 이런 것들은 이루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벅차할 수도 있다. 이때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학교를 가도 선생님들에게 기댈 수가 없어요. 학원을 가면 삭막해요. 여기는 뭐 완전 특수 훈련을 시키는 곳이니까 뭐 선생님들 보고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뭐 학교 가서는 숙면을 취하고요. 학원에 와서 뭐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고 그랬는데 학원에서 용이 난단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학원은 뭐 결과 중심으로만 가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그래도 기대고 조금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어요. 부모님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다고 방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부를 시키되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완급을 조절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균형을 잘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혜가 뭐냐, 인내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을 느껴야 된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뭐 손익계산서 들고 따지듯이 한다거나 채권 주심하듯이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너는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이들을 몰아댈수록 아이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아이들을 봐요. 이미 늦은 아이들도 봐요. 어렸을 때 너무 잡아놔가지고 부모님들 아이들이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늦었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경우에도 지금부터라도 부모님들이 아주 여유 있게 기댈 수 있는 품을 이렇게 내주신다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는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님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들의 기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다. 저는 뭐 1세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원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믿고 우리 아이들을 좀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시면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